집이 부채라고? 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집이 부채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유리치들은 대중이 따르는 낡은 비즈니스 법칙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지금까지 멘토들에게서 낡은 비즈니스 법칙에 대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리치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아래와 같은 낡은 법칙들은 깨끗이 잊어라.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 고객들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 이 낡은 법칙들을 하나하나 무참히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유리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법칙들로 당신을 무장시킬 것이다. 제1법칙, 한 우물만 파지 마라. 부모들은 자식에게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고 말한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전공을 정해서 매진하라고 권장한다. 만약 새로운 경제 시스템 아래에서 불을 쌓고자 한다면 한 우물만 파기는 끔찍한 전략이다. 한 우물만 파면 단일 장애점 생고 포인트 회의이 생긴다. 그것이 직업이든 투자 기회든 아니면 사업이든 간에 한 우물만 파면 언제나 실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엔지니어들은 교량을 설계할 때 단일 장애점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그들은 시속 200마일의 강풍이 불어 케이블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 7개의 케이블이 교량을 떠받치도록 설계한다. 불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다. 절대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유일한 수입원이 끊기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또 다른 우물을 처음부터 다시 파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낡은 비즈니스 법칙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2마리 토끼를 줬다 2마리 다 놓친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이 법칙은 무시해라. 내가 새 우물 전략을 소개하겠다. 최소한 아이디어 3개가 서로 맞물려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을 곧 공개하겠다. 당신은 줬던 3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될 것이다. 대다수가 일을 왜 그렇게 많이 버려? 라고 핀잔을 줄 것이다. 그들은 그냥 질투가 나서 그런 거다. 제2법칙, 재빠른 따라쟁이가 되라. 경쟁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떼돈을 번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해냈다면 나도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지금 장난하나? 한심한 푸념만 늘어놓지 말고 지금 당장 그를 모방해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굳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필요는 없다.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운이 따라야 가능하다. 이것은 불을 쌓는데 그다지 좋은 접근법이 아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며 생기는 온갖 실수를 혼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려면 공격적으로 경쟁자들의 전략을 모방하고 그들의 전략에 자신만의 무언가를 가미해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야 한다. 사례를 들어볼까? 페이스북은 대놓고 스냅챗을 모방했다. 스냅챗이 스냅챗 스토리를 출시하자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스토리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따라서 공개했다. 스냅챗이 메시지가 사라지는 기능을 공개했을 때도 페이스북은 똑같은 기능을 페이스북 메시지에 추가했다. 페이스북은 거침없었다. 경쟁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따라했다. 물론 경쟁자들을 모방하는 것은 혁명적이진 않다. 그리고 남을 모방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은 경쟁자를 따라하길 두려워한다. 1800년대 후반 스포츠와 윌리엄 맨더퍼스는 뉴욕시에서 각자 자신의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 처절한 전쟁을 벌였다. 조지프 필리처는 뉴욕 월드는 간했고 10여 년 동안 경쟁 신문사가 없었다. 하지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존을 창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조지프 필리처의 전략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방했다.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뉴욕 월드의 레이아웃을 모방했고 조지프 필리처의 최고 만화가를 빼앗았다.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조지프 필리처의 전략을 하나하나 따라했고 모든 전략에서 조지프 필리처보다 몇 걸음 더 나아갔다. 가령 조지프 필리처가 8장짜리 신문을 2센트에 팔 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6장짜리 신문을 1센트에 팔았다. 이런 모방 전략으로 20세기 초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신문사는 뉴욕시의 최고 신문사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하면 사실 조지프 필리처는 두 사람이 경쟁자가 되기 전에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멘토였다. 물론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그가 자신의 멘토였다는 사실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다. 자, 경쟁자를 이기려면 누군가를 모방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를 모방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고객에 충족되지 않은 니즈를 포착하고 그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 누군가의 아이디어라는 핑계는 버려라.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가 아닌 이상 혹은 이미 억만장자가 아닌 이상 당신이 빠르게 출시해서 상업화하는 모든 아이디어는 이미 다른 누군가가 생각했던 것들이다. 지금부터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고 더 좋게 만들고 모멘텀을 만들어서 스스로 부자가 될 것이다. 물론 당신도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고안해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10억 달러를 벌고 난 이후에나 가능하다. 처음부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비효율적인 접근이다.
제3법칙, 목표 설정은 그만둬라. 목표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난 황금알이 갖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목표는 롤렉스 시계를 사거나 비버리 hills 저택을 소유하거나 5억 달러짜리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2,000달러짜리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뭐든지 목표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산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낀다. 소유하려고 처절하게 노력했던 대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삶이 지루해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이 좋칠 또 다른 황금알을 찾으려 애쓴다. 이보다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 키우고 보살피는데 에너지를 쏟는 편이 훨씬 낫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일하든 그렇지 않든 그리고 20명의 자식이 있든 없든 간에 매일 황금알을 낳는 황금 거위를 키우는 거다. 황금 거위는 매일 부지런히 황금알을 낳아 부유한 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지만 목표는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 가난해진다. 라고 말한다. 이 불편한 상황을 일으키는 범인은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제4법칙, 금을 캐는 광부에게 곡괭이를 팔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숲이 우거진 정글에 길을 내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당신은 그냥 그들이 피땀 흘려낸 길을 이유자적 거닐면서 정글을 빠져나오기만 하면 된다. 수많은 사람이 금을 찾아 섭으로 몰려들었다. 이것이 바로 골드러시다. 이때 사람들은 사냥해야 했고 금광을 찾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정글을 헤맸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다쳐서 피를 흘렸고 누군가를 죽였다. 그리고 금광을 눈앞에 두고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었다. 운 좋게 금광에 도착한 이들은 그제야 더 효율적으로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곡괭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 그들이 만든 길을 따라 편안하게 금광까지 간 뒤 그들에게 곡괭이를 파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금광까지 가는 길을 찾느라 고생을 하거나 다치지도 않고 광부들에게 곡괭이를 팔아서 부자가 됐다. 이 전략을 오늘날에 맞게 해석하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그리고 진입하려 애쓰는 핫한 시장에 소위 빨대를 꽂아서 수익을 뽑아내라. 예를 들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페이스북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형성한 시장의 무임승차에서 편안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요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주목하라. 지금 식재료 일감 배달 서비스가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지 말고 그들이 이용하는 인프라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라. 식재료 배달업체는 물류창고에서 고객의 집을 연결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내가 당신 주변에서 소위 핫한 아이템을 쫓고 있는 광부들에게 팔 당신만의 곡괭이를 찾도록 돕겠다. 이 전략은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옷에 물 한 방울 튀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다. 거인의 등에 업혀 넓고 깊은 강을 건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상 돈 앞에서 이기주의자가 되라의 프롤로그중 뉴 리치의 사법칙이었습니다. 홀리메스 라이프젠의 마케팅 자기개발 컨텐츠를 매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